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10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91번 문제부터 10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시면 굴절 현상이 발생했을 때 초음파 영상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굴곡진 면 끝쪽에서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섀도잉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둡게 나타난 구역은 같은 축상에 있는 이미지의 변화보다는 옆쪽에 있는 라테랄 측면 쪽의 위치를 잘못 오인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B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라테랄 쪽의 위치 이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굴절 현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면 라테랄 쪽 불해능이란 단어와 가장 관계가 있음을 이 문제를 통해서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굴절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초음파 영상에서 나타나는 구조물 중에서 감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번에 있는 담석 같은 경우는 단단한 돌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지나가지 못해서 뒤쪽에 쉐도잉이 동반되는 특징을 갖게 되겠죠. 정답 D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9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연관되는 키워드를 통해서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큘라 리플렉터와 관계된 표현인 노멀 인스턴스 또는 퍼펜디큘라 이런 표현들이 있겠는데요. 정답은 C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나씩 해석하고 찾아보기보다는 바로 짝지어지는 용어를 찾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9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해석해보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장 적절한 주파수의 탐촉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표재성 장기이기 때문에 고주파수를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는 D번에 있는 10MHz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 앞선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 임상에서 적용되는 주파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병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표재성 장기이기 때문에 고주파수를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은 5에서 7MHz의 탐촉자를 사용하니까 이 부분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D번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과 이론적인 개념은 좀 분리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9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초음파 빔과 장기 안쪽에 있는 구조물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반사라는 개념이 연관될 수 있겠고요. 바깥쪽에 있는 예를 들어 레날이 있으면 레날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매끈한 표면 때문에 거울면 반사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장기 안쪽에 있는 구조물은 실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균일하지 않은 요소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산란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인터널 스트럭처, 장기 내부에 있는 스트럭처 중에서는 이 부분에는 혈관들도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혈관 내부에서는 레일리 스캐터링, 마찬가지로 산란 효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이 두 가지에서 혼동될 수 있지만 장기 내부에 있는 구조물을 따져봤을 때는 스캐터링이 보다 가깝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9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인데요. 초음파 영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운드와 티슈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리버가 있고 간이 있을 때 서로 각기 다른 음향 저항 차이로 만들어진 반사 현상으로 인해서 초음파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정답은 C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초음파 영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떠한 기전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또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9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음향 저항과 관계된 팩터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음향 저항을 결정하는 것은 D번에 있는 density의 전파 속도를 곱해주게 되면 음향 저항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연관님 보기는 density가 포함되어 있는 D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98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스페큘러 리플렉션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팩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반사기 때문에 음향 저항 차이가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앵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A번이고요. 음향 저항 차이와 앵글에 대한 설명이 있는 이 부분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9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감쇄가 증가할 때 같이 동반돼서 증가하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보시면 패스랭스는 초음파 빔이 얼만큼 길게 들어갈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인자인데요.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주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깊은 곳을 가기 때문에 감쇄와 함께 같이 증가하는 팩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B번 보시면 흡수 같은 경우 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초음파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감쇄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 기본적인 팩터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감쇄도 동반해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D번 같은 경우 음향 저항 차이가 크게 되면 그만큼 반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감쇄도 동반해서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A부터 D번까지 모두 감쇄가 증가할 때 같이 상승하는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내용이 좀 길긴 한데 물어보는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마지막 줄만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감쇄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탐촉자의 주파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감쇄가 적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파수가 낮을수록 좋겠죠. 주파수가 높으면 멀리 가지 못해서 감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기 중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는 A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쪽 얘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자 하는 포인트만 잘 파악한다면 문제가 길더라도 어렵지 않게 내용을 풀 수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